사파 영화를 아예 처음 보고 감독님도 오늘 처음 뵀거든요. 그냥 CGV에서 생각 없이 그냥 예매해서 와서 오늘 봤거든요. 정말 관련 없이. 너무 좋은 영화 잘 보고 갑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되게 성장통을 겪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클로즈업이 많이 사용이 됐더라고요. 장편 영화고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보는데 클로즈업이 많으니까 상당히 보면서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뭔가 이 성장통을 겪는 남자 주인공의 이제 뭔가 같이 동화가 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감독님들은 촬영 이런 거 작품 만드실 때 분명 의도를 가지고 이제 장면을 다 정하실 텐데, 그런 클로즈업이라던가 크게 잡는 씬들이 많던데 그런 의도나 의미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질문이 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영화가 이경 배우의 최고 연기, 아직까지 가장 최고의 연기를 보여준 작품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클로즈샷이 많은데 어떤 클로즈샷에서도 전혀 그러니까 연기에 굴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훌륭하게 그 감정을 표현해내더라고요. 네. 물론 이렇게 뭐죠? 딕션도 그렇지만 어떤 욕이나 그리고 감정이나 어떤 얼굴의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한 순간도 그 허점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연기. 그거랑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독들은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면 이걸 절대 널널하게 화면을 이제 넓게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가깝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들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연기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뭐랄까요, 두 가지 그 사전 작업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과 의도는 뭐였냐면, 첫째는 이 영화의 기본적인 톤이랄까요, 우리가 설정한 기준은 이 남자를 따라가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혹은 이제 움직이는 동선대로 방향대로 카메라가 함께한다, 밀착하는 느낌으로 간다라는 설정을 했고, 그것이 이 사람을 집요하게 보여주고 느끼신 것처럼 답답한 현실만큼이나 답답한 느낌을 어느 정도 이제 의도를 한 부분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인 것처럼 클로즈업이 주는 느낌들이 의도대로 촬영이 된 부분은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이동을 함에 따라서 다 우리는 들고서 찍어야 한다. 이제 핸들들, 그리고 또 테이크가 긴 씬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구성을 하게 된 거였고요. 근데 사실 다 하고 나서 보니까 푸시업 몇 개 더 찍어놓을 걸 그랬나? 너무 클로즈업이 이렇게 그래도 그런 씬들이 많이 최종적인 삭제가 좀 되면서 손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취향이나 레퍼런스로 삼았던 많은 것들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블루 발렌타인 말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이고, 답답한 어떤 느낌과 클로즈업으로 가득한 인물을 팔로우하는 구성은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감독님들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구성인데, 로제타 수없이 본 영화이고요. 사실 더 차일드라는 작품들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경 배우는 일단 연기력도 그렇고 정말 놀랍도록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이제 느끼셨겠지만 순서대로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테이크를 찍다 보면 어떤 테이크를 어떻게 사용될지 만들어지기 전까지 다들 모르는 게 영화 작업인데, 그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스스로 계산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컨티뉴이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스스로 몇 번씩 체크를 하시고 하면서 본인의 능력을 좀 보여주셨고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백신 전체의 이 영화가 99 백신 정도 되는데 한 씬도 빼놓지 않고 모두 나오십니다. 그 타이틀로를 해야겠다는 부담 플러스 그거에 대한 욕심, 그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열정적이셔가지고 첫 회차 때는 저희가 독립영화부 규모가 사실 정말 작았거든요. 그래서 의상팀이나 이렇게 할 것도 별로 없었는데 본인의 집에서 옷을 이만큼을 갖고 오셔서
길거리 상인들처럼 옷을 늘어놓고 감독님 다음 주 이걸 입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모자 이거 쓸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정도로 열의가 넘치셨던 분이에요. 저는 그게 스크린에 반영이 다 됐고 그런 배우님을 작업한 건 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테이크를 이게 그러니까 롱테이크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컷당 테이크를 몇 번씩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기 배우의 말고 그러니까 이경 배우만 한해서 얘기한다면 이경 배우 테이크 많이 안 갔습니다. 사실 금세 뭐랄까요? 원하는 거를 많이 쏟아붓고 에너지를 적당히 조절을 할 줄 아는 배우고 금방 찾습니다. 이제 뭐 어떤 비전이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빠르게 찾아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테이크가 많이 긴 컷이 롱 테이크고 여러 사람들 앙상블이 나와야 하는 테이크 이외에는 많지 않았고요. 가장 놀라웠던 거는 병원에서 어머니랑 대화한 씬이 이제 감정적으로 뭔가를 깊다고 생각하면서 연출한 장면인데 거기서 이경 배우의 오열하는 장면 두 테이크 딱 갖고 박순천 선생님 딱 한 테이크만 오케이 내신 장면인데 그때는 몇 시간을 다 기다리면서 그거를 찍자고 준비를 하는 동안에 나타내신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대로 오래 걸리지 않고 빠르게 그걸 찾아가는 배우였던 것 같아요. 감정의 그 높낮이를 조절을 너무 잘하셨던 정말 잘하셨던 것 같아요. 뭐 가령 그 애준이를 찾으러 다시 교회에 갔을 때 얘가 굉장히 흥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다혈질이고. 근데 그러다가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이제 잠깐 정신이 차린 상태에서 이제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뭐랄까요? 그 감정을 자기가 이렇게 다 조절하는, 그러니까 배우 이희경으로서가 아니라 조이를로서 감정을 딱 조절하는 그 느낌을 확 받으면서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조절하는 걸 연기를 한다는 것이 그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병실에서의 장면도 뭐 크게 막 과하게 안 하고 정말 가장 슬플 수 있는 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감동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감정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원래 그 슬픈 장면에서 또 막 오열하면 우리는 안 슬프잖아요. 그리고 잠깐 그 정연주 배우 얘기를 또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좀 아쉽기는 했어요. 너무 많이 안 나오셔가지고 정연주 배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도 역시나 그 병원 건물 앞에서 무서웠어라고 말하는 그 장면이 또 한 압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또 정연주 배우분은 진짜 되게 놀라운 지점이 있는 배우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감정 몰입의 깊이와 속도가 엄청나시고, 네, 그리고 굉장히 동물적인 그런 감각으로 정말 그 인물 자체로 표현을 하시는구나 해서 현장에서도 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모니터로 보면서 모든 스태프들이 전부 다 진짜 이 배우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꼈었고, 애초에 처음에 캐스팅을 하면서 접촉을 했을 때도 사실 제가 그 윤건 감독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손님 그때 정연주 배우의 그 라스트 씬에 그 서양이시는데 대사 없이 표정 짓는 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마스크, 네 맞습니다. 그 태도 그 마스크면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것이면 이 드라마를 한마디 말로도 표현해낼 수 있다. 이거를 정연주 배우는 해야 된다고 애초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무표정한데 뭐가 있죠. 무표정에서 나오는 감정이 굉장히 큰 배우인 것 같아요. 다른 질문 받을까요?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솔직히 마지막 장면 보면서 갑자기 그렇게 끝날 줄은 몰랐는데 영화 혹시 마지막 장면에서 정연주 배우가
도일한테 안겨서 울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영화가 이렇게 끝나잖아요. 혹시 그 장면에서 감독님이 의도하신 바가 혹시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덧붙여서 다른 엔딩을 생각한 적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단편 작업을 했을 때부터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뭔가 이제 불친절의 대명사. 맞아요. 그래도 정말 이거는 많이 좀 들었어요. 친절한 편이죠. 이렇게 영화 끝나?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자전거 도둑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전거 도둑은 제가 생각해도 네, 실례를 범한 게 아닌가 그 정도로 불친절했는데 자전거 도둑도 보셨. 사실 어제 세 편 동시에 상상마당에서 일부러 가서 네, 단편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도 사실 굉장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야간비행이라는 그 졸업 작품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끝나야 된다라고 하는 저도 뭘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 단편 영화를 만들 때는. 그런데 제가 쓰는 시나리오랑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랑 한번 다 묶어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해서 물음표만 주고 끝나는 열린 결말이었던 거예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다르덴 감독님의 더 차일드라는 작품이 있는데 제가 그때 광화문 시네큐브에서 학생 때 그 영화를 객석 가운데 딱 앉아서 보는데 영화 크레딧이 딱 올라가는 순간에 정말 화살 딱 맞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인데 그것이 주는 의미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되게 신낮 같은 희망인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끝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저한테 드는 생각은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 두 사람이 원하는 삶, 다른 사람들처럼 뭔가를 누릴 수 있는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혼자 하루 종일 하게 됐습니다. 이 사회가, 주변 사람들이. 근데 그런 느낌대로 단편 영화도 찍고 하다 보니 아기야 하나에서 올 때 이 작품을 할 때도 정말 많은 것을 사실 모방을 했는데 그 느낌도 그대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게 영화의 마지막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만났는데 불안전하고 그래서 어떻게 될 거야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얘네들을 다시 사람으로 구속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할 수 있을까 주변에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모든 사회들이 뭘 해줄 수 있을까 이 궁금증을 남긴 채 끝내고 싶었던 어떤 취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도 의심이 있었고 장편 영화이고 내가 더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는 포맷으로 만든다고 할 때 이것이 과연 현명한 방법일까? 그리고 그 열화와 같은 반대가 있었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주로 학교에서는 어떤 엔딩을 원하셨나요? 어머니의 장례식까지만 찍자. 어머니의 장례식까지 찍고 아니면은 장례식 장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장례식을 했다고 치고 유품을 정리하는데 순영이 와서 도와주는 뭐 그 이상의 에필로그가 있으면 어때? 그런 걸로 매즘 말처럼 해주면 어때? 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이 넘어갔었어요. 그런 버전도 실제로 쓰고 이렇게 했었으나 일종의 제가 제 취향에 맞는 아닌 고집을 좀 부렸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양날 국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항상 저한테 들어왔던 것처럼 끝이 허고 아니면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은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 듣는 것도 제가 짊어져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단편보다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니 최소한 둘이 서로 이렇게 뭐죠? 어깨를 감싸고 기대고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네, 다음 몇 분? 마지막 질문에 영광을 안으실 분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마지막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네요. 왠지 섭섭한데. 네, 그럼 없는 걸로 갈게요.
네, 하세요. 네. 어쩔 손 대고 하세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손태려 감독님은 주위 스태프분들 의견을 참 많이 듣는 감독님인 걸 알고 있는데 혹시 작업하시면서 본인은 넣고 싶은데 주위는 하지 말자 이런 장면이 있으셨는지 그렇다면 왜 주위 사람들 반대하는데 굳이 본인이 넣으려고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작업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스태프들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네, 저는 사실 집단 지성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맡길 때나 아니면 의심이 많고 걱정을 많이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하고 싶어도 한 번 더 물어본다든지 한 번 더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 라고 좀 질문을 많이 하는 그게 편이고 되게 훌륭한 자세인 것이 아까 그 식당 아주머니한테도 이런 이야기 어떠세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다 물어보시고 시나리오를 쓰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기 사실 감독들이 되게 쉽지 않거든요. 네, 바로 다음 주에 결혼하는 친구들한테도 너 지금 결혼하잖아. 근데 이런 상황이 어때? 막 이런 거 물어보고 혹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였어요. 그런 기도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영악하게 생각을 하자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고집대로 이것만은 무조건 해야 되라는 게 어떤 신에 있었다라고 쳤을 때도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 많은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한 번 더 들어보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더 듣고 그래도 여러 테이크를 하다 보면은 내 취향이 맞는 어쨌든 선택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고 뭐 이것저것 다 찍어놓자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버전들과 나의 하고 싶었던 것들을 놓고 내가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마련을 해놓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간 분들이 좋은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해주시고 많이 배우면서 찍었기 때문에 네, 아까 질문은 근데 이제 스태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네. 네, 감독님의 고집으로 넣은 어떤 장면이 있는지 물어보셨거든요.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아무도 얘기 듣지 않았던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일이 예준이의 교회 가기 바로 아이를 이제 그 전도사님께 데리러 가면 바로 전신에 장난감 차를 가지고 혼자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그 장면을 하고 싶었어요. 아무도 그 장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때 이경 배우가 영화 전체 통틀어서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는데 감독님 솔직히 어떤 표정이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감정이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이렇게 하면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런 퀘스천 마크 잘 없이 찾아가는 배우들.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전도사님한테 맡기러 가기 전 장면인 거죠? 네, 놀아주는 장면. 네, 그러면 그 장면에 피아노 그 아기 놀이터 피아노도 같이 울리지 않아요? 네, 그거를 이제 다른 거 찍었던 거 사운드 전체적으로 깔고 네, 네. 거기서 이제 놀아주다가 나중에 혼자서 자동차를 네. 이렇게. 그 장면 정말 필요한데. 정말 좋은 장면 아닌가요? 제 말이. 아니 왜냐면 어떤 그 지도해 주셨던 분은 이 장면 나중에 편집에서 반드시 빠진다. 진행하고 사실 뭐 플롯 진행과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읍시다라고 얘기해서 온전히 제 생각 100%대로만 다른 의견 듣지 않았던 씬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편집 과정에서 넣었는데 길게 넣었었습니다. 제가 애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30초, 40초 넣고 찍을 때도 1분 찍으면서 포커스를 담당하시는 분이 포커스 자격증 시험 보는 것 같네요. 이 자동차를 따라가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그거를 서양 감독님 편집 때 저랑 정말 주먹을 딱 드시고 이거 반으로 줄여. 그렇지 않으면 나 색 보정을 하지 않겠어. 그래서 많이 줄인 거였어요. 원래 좀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장면에 정말 필요한 고집을 피우신 것 같아요. 해소되는 기분. 네네, 그 장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네, 한참 또 재밌게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꽤 오랜 시간 그래도 이야기 나눈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고요. 네, 즐거운 GV 시간이었습니다. 감독님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원 없이 하시고 인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그 소중한 분들과 이 자리를 가지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다른 데서도 그 많이 하는 얘기긴 한데 저는 제 작품 볼 때마다 사실 자신도 많이 없고 만드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작품 보면 부족한 것만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항상 그런데 제가 워낙에 이제 그런 모습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대하면 나의 자신 없음과 이 부정적인 기운이 모두에게 전달이 된다고 소독제 그 김동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뒷자리에서 그 소독제 아기한테 제가 홍보를 하는 사람이 많이 안 왔었거든요. 감독님 그러지 마시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평가를 받아도 감독님은 자신 있게 좀 더 해 주시는 게 앞으로 필요하실 겁니다. 라는 정말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저희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고 제 내공대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제 선보이는 작품이니만큼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말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반갑게도 지금 상상마당에서 제 단편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배우분도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여름방학이라는 작품에 나오셨던 네 맞습니다. 이원님께 여기까지 보러 와주셔서 너무 고마운 분들 많은데 즐겁게 얘기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첫 영화 개봉하는데 이런 얘기 그렇지만 혹시 두 번째 작품 준비 중이신가요? 아하하. 뭐든지 하시라고. 두 번째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노리고 있었던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 영화를 만들고 더 큰 자리에서 소개가 되면은 만남도 많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부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근데 그 과정이 사실 참 매끄럽지 않았었어요. 1년간 노리고 있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결국에는 제가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말 스스로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제 여기 앉아계신 몇 분 지인분들 계신데 약속을 했는데 2019년에 영화제 또 영화 쓰고 싶다고. 19년에 영화제에 나가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빨리 써야 되겠죠. 2019년 부산 영화제에 가려면 네. 정확히 그럼 8월까지는 마치셔야 되는 건데. 큰일 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제 능력껏 열심히 써서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내년에 시나리오만 쓰시면 네, 놀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관객분들도 오랜 시간 남아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